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시크릿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시크릿에 대한 종류 책들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책은 또 처음입니다. 유튜브 시크릿, 수익성이 높은 채널을 만들기 위한 7가지 요소,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 등등.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유튜브 채널을 10년 동안 운영했고 10억 뷰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1년 만에 또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유튜브 비즈니스 전략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 100명을 인터뷰해서 또 유튜브 성공 전략 같은 것도 자세하게 했고요. 가장 좋았던 방법은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다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작가, 강사, 1인 기업가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책입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딩 강의 엄마혁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강추해드린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 로라라는 분은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남편과 함께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7년 뒤에 채널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푸드 네트워크라는 미국의 유명 음식 방송의 고정 호스트 프로그램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요리책 출판 계약도 성사가 됐고요. 로라는 300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 덕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존 코흘러는요, 열정적인 정원사로 나만의 정원 꾸미기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올린 그의 첫 영상은 원테이크로 촬영되었대요. 무려 10년 전에 원테이크가 뭐냐면 편집 없이 그냥 한 방에 쭉 가는 걸 원테이크라고 합니다. 화질이 좋지도 않고 편집도 전무했다. 심지어 자신이 영상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정원 꾸미는 장면이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벌써 10년을 운영하면서 14,000여 개의 영상을 올리는 동안 조회수는 66,700만 회를 기록했고 5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거느리게 됐다고 합니다. 꾸준히 하고 시간을 투자한 것이 어마어마하죠. 이 책에서 우리는 시청자를 확보하고 수입을 창출하며 사업 또는 개인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전 세계와 자신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원칙, 팁, 단계와 전략을 공개할 것이다. 이는 20년에 걸친 우리의 플랫폼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유튜버들과 진행한 100개 이상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다.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잘 되는 방법. 근데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걸 미리 읽어보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싶은가? 또는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가? 누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가? 누구한테 왜? 그걸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영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채널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한테도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에 답을 적으래요. 답을 적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내내 눈에 새기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의심, 불안이 엄습할 때 위에 적어둔 답을 읽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되새겨야 한다고 해요.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든 지금보다 10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10년 전에 할 걸 그랬어, 더 빨리 할 걸 그랬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까? 유튜브에 뛰어들기 가장 좋았던 시점은 솔직히 말해 2005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우리 아이들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빨리 해주는 것도 좋죠.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사업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시청자를 모으고 싶은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적고 나에게 해석하고 그것을 채널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타깃 구독자 정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타깃 구독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취미는 얼마인가?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국적은 어디인가? 실제로 초반 타깃층이 좁으면 좁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리 성장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을 위한 채널, 아니면 IT 기계를 좋아하는 30, 40대 남성을 위한 채널, 아니면 실버,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위한 채널, 이렇게 타겟층을 정하고 하면 좋죠.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면서 통계나 분석 자료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컨텐츠를 꾸준히 그냥 아무거나 올려보신 분들은 이런 통계나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인기가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타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일단 just do it 해봐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타깃이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그 채널 자체를 구독할 수 있도록 일관된 컨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채널에 요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요리가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다른 채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리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구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강의를 해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강의 컨텐츠는 별로 없고 여러분 일상 브이로그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중요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영상을 본 후에 이 채널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자, 2번은요. 비디오 인플루언서스라는 인플루언서에다가 S를 붙인 거죠. 이런 이름을 처음 떠올렸대요. 그래서 URL 주소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를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바로 등록을 했고요. 우리의 주된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도 확인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었대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너의 채널 이름이 뭐예요? 저는 비디오 인플루언서스입니다. 이거는 모든 채널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설명이 간단하죠. 근데 채널 이름이 다 다르거나 브랜드가 다 다르면은 통일감이 없으면 홍보가 그만큼 어려워요. 채널이 잘 알려지기도 전에 상표로 등록했다. 훗날 채널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채널을 브랜드로 키우면 남들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상표권을 등록해서 나만 쓸 수 있게 하는 거 좋은 전략이죠. 유튜브에서는 대개 다다익선의 법칙이 통한다. 자, 이게 뭐냐면 채널에 컨텐츠를 자주 올릴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해요. 자주 업로드하고 콘텐츠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별표 100개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분명해야 한다. 자, 그 콘텐츠의 질과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유튜브가 돈도 안 주고 아무 성과가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할 수 있는지 그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할 때 나는 그럼 뭘 꾸준히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책을 제가 맨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맨날 보고, 또 블로그에도 지금까지 제가 6년 동안 책 서평을 지속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블로그에다 올리던 걸 그냥 유튜브에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 책이랑 콘텐츠를 하니까 안 힘들어요. 내가 원래 하던 거니까. 그래서 막 새로운 거, 막 힘들게 새롭게 배워서 막 쥐어 짜가지고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엘리라는 여자분은요, 임신이 잘 안 됐대요. 근데 이 불임에서부터 임신까지의 과정을 기록해서 구독자 수가 12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요. 조회수 5억에 도달한 가족 브이로거래요. 그러니까 가족 브이로거가 된 거죠. 이제 아기를 못 가졌다가 임신을 했다가 뭐 출산까지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20만 명이 보는 거예요. 막 감동받고, 맞아, 임신이 이렇게 힘들었지. 맞아, 태교는 저렇게 해야 되지. 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드러냄으로써, 솔직하게 오픈함으로써 이런 걸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유튜브 성공 법칙을 공유했대요. 3가지입니다. 일관성, 양질, 컨텐츠.
세 가지. 일관성이 쭉 있어야 한다. 임신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뭔가 막 전문적인 병원도 막 다니고 막 여러 인터뷰도 했겠죠. 컨텐츠. 이런 세 가지를 통일적으로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이. 동영상의 댓글과 소통이 많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를 포착해 해당 동영상이 더 유의미한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예, 소통이 많으면 아, 이 컨텐츠는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아마존 어소시에이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휴 프로그램, 제휴 마케팅이에요. 유튜브를 이용해서 광고 수익 말고 뭘 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인만 받으면 아마존 제품으로 연결되는 자신의 링크를 만들 수 있으며 시청자가 링크를 누를 때마다 제품 가격의 4%에서 10%를 커미션으로 받을 수가 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 채널 아래에 가보면 아마존 링크가 다 달려 있고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때 저는 딱 알았죠. 아, 아마존에 이런 링크가 있구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링크가 있어요? 쿠팡. 여러분 2019년 현재 쿠팡에 여러분 링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한 2%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판매를 하면 200원 정도. 저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돈 되는 거를 딱딱 집어내서 봐요. 저만의 돈 되는 독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채널이 이게 유용하냐. 갑자기 애기랑 막 브이로그를 하다가 뭐 카메라를 판다 이러면 좀 이상하겠죠. 미용, 기술, 리뷰하는 채널이 유용하대요. 예를 들면 그 뭐 미용을 막 하다가 화장품 판매 링크, 입술을 막 바르고 립스틱 링크 이런 거 좀 어울리겠죠. 그 채널의 특성상 영상에서 특정 제품을 다루는 것. 요즘 우리나라는 먹방을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 먹방도 아마 그런 업체 측에서 광고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은 수익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떤 분은요, 결혼 시리즈라는 걸 촬영을 했대요. 10회까지 10번의 결혼 시리즈를 만들고 막 드레스를 빌리고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모든 회사로부터 무료로 받았대요. 드레스도 공짜로 받고 막 화장도 공짜로 하고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무료 제품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지만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돈을 써야 결혼을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들 결혼을 한 거죠. 시청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시청자 타깃이 명확하다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도 있다. 왜? 영상을 대신 그들이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결혼 준비를 하는 커플이니까 진실성이 있잖아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영역이 앞으로 계속 넓어질 것입니다.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무료 제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파워블로거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공짜로 밥을 먹고 공짜로 책을 봅니다.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서평단 당첨돼서 책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아도 책, 뭐 밥 이런 거는 되게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책 밥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부동산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부동산 업자에게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모아서 유튜브로 만들었대요. 질문 답변 한 거죠. 자, 그 사람은요,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자산 거래 건수가 연간에 10건이었는데 현재는 100건을 넘어섰대요. 몇 배가 늘은 거예요? 거의 10배가 늘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업에 연결하면 돼요. 이 채널의 이름은 홈딜즈라고 합니다. 네이밍 너무 좋죠. 홈딜즈. 집을 딜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브랜드와 연결해주는 에이전트와 작업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과 연결해주는 회사가 또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크몽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크몽. 들어가 보시면 크몽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인플루언서들도 연결해주고 광고도 대행해주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주고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강연을 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한 주제에 관해 충분한 영향력을 형성했다면
강연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쌓은 영향력으로 연간 10회에서 20회 정도 유료 기업 강연을 다니고 있는 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미는요, 유튜브 상에서 견고한 핵심 시청자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미는 강연을 통해 스스로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강의 시장도 뭐 음악, 뮤지션, 많은 영역들이 유튜버로 넘어올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가속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크리에이터가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유튜브용 영상을 제작하고 이 영상을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래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등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1분 이하의 짧은 영상을 좋아합니다. 사진을 좋아하고 글이 있으면 안 돼요. 페이스북은 뭐 공유 기능이 굉장히 좋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유튜브용 영상을 뭐 길게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다 올려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여러 채널을 운영하지만 거의 다 다른 스타일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시작한다면 SNS,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걸 시작한다면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매일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는 매일 인스타그램에 최소 1개의 게시물을 올린다. 그리고 게시물을 점차 하루에 2개, 3개로 늘려간다. 게시물의 80%는 사업 관련, 20%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채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간단하게 딱 적어놓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시물의 해시태그를 활용하라. 샵 기호를 붙여서 그 단어에 대한 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할 때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SNS를 하다 보면 협업,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 대상이라든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거나 자, 계속 늘어나요. 우리는 구글 닥스라는 구글 닥스를 제가 봤는데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구글 닥스를 이용해 대상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연락하기가 수월하대요. 이메일, 전화번호 뭐 그런 것도 링크를 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협업을 제안해서 거절도 당하지만 성사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에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맞나요? 플라스틱 쓰지 않기 그런 거 했었어요. 얼음장 같이 차가운 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모습. 연예인, 기업가, 뮤지션, 주부 가리지 않고 했대요. 이게 우리의 콘텐츠와 그 얼음 뒤집어 쓰는 것과 상관이 없는 콘텐츠라도 여러분이 교육자거나 예술가라도 이거를 하는 게 필요하대요. 이게 트렌드라고 해요.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태프들이 재미있게 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SNS 플랫폼이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가 된다. 이것도 콘텐츠다. 유행을 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런 다양한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보이세요? 이런 SNS에서 통계나 데이터 활용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trends.google.com에 들어가면 이 툴을 이용하면 휴일이나 문화 행사 등 모든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와 검색 건수가 언제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언제 급상승하는지, 언제 줄어드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대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컨텐츠를 몇 시에 많이 보는지, 제 블로그 글을 조회수가 언제 높은지 그런 걸 제가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내 타겟층은 나이가 뭐고 성별이 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감명 깊은 연설로 유명한 짐 로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우리는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 성공한 인플루언서들을 인터뷰했더니 알게 된 사실이 있대요. 이들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세계적인 천재들과 어울린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성장 단계에 있든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성장하려면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공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도움받는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멘토를 찾는 법 3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컨텐츠를 통해 멘토를 만나는 것이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시청하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여러분의 비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참고하라. 두 번째 단계는 컨퍼런스나 업계 행사에 참석하여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나 전문 연사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컨퍼런스나 행사에 가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연사, 강사랑 또 인맥이 되면 더 좋겠죠. 세 번째 단계는 코칭에 투자하는 것이다. 전문가와 1시간 동안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는 것처럼 화상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보다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코칭을 받고 개인 상담을 받아서 성장하는 방법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의 같은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셀리 혹스 헤드는 다른 것이 더 좋은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별표 또 해볼까요? 다른 것이 더 좋은 것보다 낫다. 여러분, 더 좋게 만들려고, 더 잘하려고, 남들보다 우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뛰어난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원해요.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우와, 저 사람 되게 뭔가 매력 있다. 목소리도 특이하고 행동도 특이하고 컨텐츠를 좀 특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개성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목소리와 브랜딩을 찾아라. 여러분이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케팅 전문가인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대요. 평범하거나 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평범하거나 튀거나. 사람들 눈에 띄고 싶다면 여러분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여러분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오늘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모두를 위한 책 유튜브 시크릿 가지고 왔어요. 누구나 하고 싶은데 나는 콘텐츠가 없어요 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개성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완전 강력 추천하는 책 유튜브 시크릿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